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미겸입니다. 오늘 아침에 코인 앱 열어보시고 손 떨리는 분들 많으셨죠? 지금 시장 상황 한마디로 비상사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성기 때보다 이 최고점 대비 무려 42%가 폭락했죠. 불과 하루 만에 7%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고요. 장중한 때 72,0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작년 초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말 그대로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작년 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 자신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 와 이제는 부자 되는 일만 남았다 라면서 다들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시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락의 끝은 어디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남은 돈이라도 챙겨서 도망쳐야 하는 건지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슈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케빈 워시 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긴축 본능이 시장에 줄 충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뤘었죠.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가 가장 걱정하는 건 단순히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이 연준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비판해온 인물이죠. 그가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본격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하면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히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어제 뉴욕 증시의 하락 여파도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른바 AI발 이 소프트웨어 잔혹사라고 해야겠죠. 생성형 AI 기업인 엔트로픽이 법률 문서 처리에 특화된 새로운 툴을 내놨는데 이것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쉽게 말하자면 엔트로픽이라는 똑똑한 AI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는데 이게 너무 똑똑해서 이제 세일스포스나 어도비 같은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소문이 돌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주의 하락이 비트코인을 그대로 끌어내렸다는 점이죠. 금과 은은 반등하면서 안전자산의 면모를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자산의 카테고리에 묶이면서 주식과 커플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디지털 골드라는 위상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2008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숏베팅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은 인물인데요. 그의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베리는 비트코인이 현 가격에서 10% 정도 더 빠져 6만 달러대로 진입하면 스트래티지가 조달한 이 막대한 부채와 우선주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71만 개가 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 코인을 매집한 평균 단가는 약 7만 6천 달러 수준인데 지금 시세를 감안하면 전 세계 1등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현재 1조 원 이상의 평가 손실을 기록 중인 셈입니다. 만약 스트래티지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다면 이건 2022년 이 FTX 사태를 뛰어넘는 블랙 스완급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의 이러한 매수 기조가 유지될까요? 시장은 그의 의지보다 그의 지갑 사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SNS를 통해 아주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죠. 나는 절대 팔지 않는다. I'm not selling. 포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사실은 겨울, 베어마켓이 끝나가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2024년 말에 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뒤에 2025년 내내 가격이 떨어진 건 시장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로 넘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새 옷을 입기 위해 낡은 옷을 벗는 과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는 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안전자산이라고 인기를 끌었던 금과 은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옮겨올 타이밍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는 나는 여전히 알트코인에 올인한 상태라며 비트코인보다 더 큰 수익을 줄 알트코인 장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72,000달러까지 이 시장이 무너지기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혼자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숫자가 아니라 마치 정말 내 삶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차가울 때일수록 우리에겐 따뜻한 온기와 서로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크립토 매거진 소통방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각 분야의 트레이더들이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견뎌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시황을 공유하고요.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팩트가 무엇인지 함께 중심을 잡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에 올라간 최근 칼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고요? 라는 주제로 아주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경고는 하지만 스탠다드 차트나 번스타인 같은 대형 기관들은 여전히 2026년 목표가를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데이터상으로도 지금의 38% 하락은 과거 불장에서 늘 보던 공포 구간일 뿐 기관들의 ETF 매도나 거래소 물량 폭증 같은 진짜 종말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인내의 시간을 혼자서 외롭게 버티지 마세요. 크립토 매거진 소통방 오시면 트레이더들의 칼럼도 꼼꼼히 읽어볼 수 있고요. 서로의 인내심을 북돋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러한 파도들 함께 헤쳐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저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멘탈 잡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크립토 매거진과 함께 저와 함께 이런 시장 같이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